자, 항공모함 설계 발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항공모함 설계가, 여러분들은 굉장히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냥 갑판 위에, 그냥 항공기가 이착함할 수 있는 넓게 깔린 그런 갑판이 있고, 그 아래엔 경납고가 있다. 약간 이 정도만 생각할 수 있는데, 굳이 따지면 그게 맞죠? 오늘날의 항공모함이 이렇게까지 나올 수 있었던 거는 최초로 나오고 난 다음에 이제 100년이 지났거든요? 100년의 역사에서 축적된 결과물들이에요. 우리 흔히 이제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그 이후부터 2차 세계대전 끝날 때까지를 항공모함 여명기라 그러거든요? 이때 항공모함들이 정말 개성이 넘쳤습니다. 지금은 항공모함이 사실상 미국의 전유물이 돼버려가지고 개성을 잃어버렸잖아요. 이때 항공모함들은 정말 알면 알수록 개성 넘치고요. 정말 다양한 그 건조 사상, 그 항공모함들의 외형, 이게 정말 다 각양각색이기 때문에 저 같은 이제 밀덕들은 요새 항공모함보다 과거 항공모함 여명기 시절의 항공모함이 정말 뿅가 죽습니다. 어떻게 발전해서 여기까지 왔는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항공모함 설계의 발전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폐쇄형 경납고, 그리고 개방형 경납고 이렇게 있고요. 하나는 단층 경납고와 복층 경납고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캐터펄트의 발전이 있습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로 폐쇄형 경납고, 개방형 경납고가 뭔지부터 설명을 해드릴게요. 폐쇄형, 개방형이잖아요. 뭐가 폐쇄가 돼 있고 뭐가 개방이 돼 있냐 인 거잖아요. 경납고가 완벽하게 선체 안에 들어가 있으면 폐쇄형이고요. 그게 아니라 경납고가 외부랑 노출이 되는 형태면은 개방형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게 CV2 렉싱턴이고요. 이게 CV5 요크타운입니다. CV5 요크타운, CV6 엔터프라이즈, CV7 호넷 이렇게 있습니다. 이 세 척 다 모두 전설의 레전드고요. 일단 렉싱턴부터 볼게요. 자, 렉싱턴 잘 보면은, 자, 위에 이렇게 있는데 여기 보면은 경납고가 이 안에 있어요. 그래서 선체를 이렇게 삥 둘러보면은 경납고를 둘러싸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외부에서는 경납고가 안 보여요. 왜냐하면 경납고가 이렇게 있거든. 이 선체가 이렇게 둘러싸여 있고 경납고가 이 안에 있잖아. 그래서 못 보는 거예요. 그러면 거꾸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개방형 경납고는 밖에서 봤을 때 경납고가 보이나요? 네, 보여요. 보면은 보입니다. 이게 지금 이거 안 보인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여기 셔터 있잖아요. 이 셔터를 열고 닫을 수 있어요. 열면은 이게 여기가 다 보여요. 이게 얇은 셔터야. 우리 골목상가 가면은 그 셔터 있잖아. 그거랑 똑같아. 이 셔터들이에요. 이거 다 열려있는 구조입니다. 지금 이게 닫혀져 있는데 이거랑 똑같은 구조를 한 게 레인저거든요. 자, 레인저 뻥 뚫려있지. 완전히 뻥 뚫려있잖아요. 이게 개방형 경납고의 특징이에요. 뻥 뚫려있는 거. 여하튼 폐쇄형 경납고와 개방형 경납고가 어떤 건지는 이해가 될 거예요. 폐쇄형 경납고, 선체 내에 있는 경납고입니다. 이 선체 내에 있다, 이게 중요해요. 자, 이런 특징이 있어요. 경납고가 외부와 완전히 차폐되어 있어서 외부 충격에 경납고를 보호할 수 있어요. 당연하죠. 여기 선체를 보면은 여기 선체에 이렇게 삥 둘러있잖아. 뭔가 폭격이 들어오거나 할 때 얘네들이 한번 방어해줄 수 있잖아요. 경납고를. 그리고 선체를 장갑화해서 경납고를 보호할 수 있어요. 이건 뭔 소리냐? 같은 폐쇄형 경납고를 채택한 영국 같은 경우 보면은, 자, 일러스트리어스급 항공모함입니다. 이것도 이제 폐쇄형 경납고인데 얘도 지금 옆에 보면은 막혀있죠? 위에 보면은 이게 자세히 보면은 여기 있다. 여기에 이 끝단에 이거 보이지? 이 정도 두께. 여기 이 두께 보이죠? 이게 강철이에요. 이거 강철로 다 깔려있는 거야. 그러면 방어가 되겠죠? 이게 한 3인치 정도 된다고 알고 있는데 3인치 정도에 되는 강철이 쫙 깔려있어. 그러면 공습 시에 조금 더 안전할 수 있겠죠, 경납고가. 선체를 장갑화해 경납고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개방형 경납고의 특징은 뭐냐? 배수량 대비 경납고를 넓게 사용할 수 있어요. 당연하지.
지금 이것만 봐도 왜 경락고가 넓게 쓸 수밖에 없는지가 훤히 보이잖아요. 여기는 측면이 다 경락고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이만큼의 공간을 더 쓸 수 있어. 근데 폐쇄형 경락고는 한번 두르고 난 다음에 경락고를 만들기 때문에 이 바깥쪽의 부피는 여기 보이는 거는 경락고로 못 쓰는 부피잖아. 당연히 그만큼 줄어들어요. 그래서 같은 배수량일 때 개방형 경락고가 압도적으로 경락고가 더 넓어요. 경락고가 더 넓다는 건 무슨 뜻이냐? 당연히 더 많은 항공기를 적재할 수 있다는 소리지. 그래서 실제로 재밌는 게 있는데, 자, 렉싱턴 같은 경우는 3만 톤인가 그래요. 얘가 72기고요. 레인저 같은 경우는 독도함 크기쯤 되는데 얘가 72기를 운용했어요. 배수량이 2배가 차이 나는데 항공기 적재량이 똑같았어. 이게 개방형 경락고의 장점이에요. 경락고 피탄 시에 폭발력을 밖으로 빠르게 배출해 피해를 국소화시킬 수 있어요. 만약에 항공폭탄이 날아와서 여기에 터졌어. 그러면 양쪽이 뻥 뚫려 있잖아. 그러면 폭발력이 밖으로 나가겠지. 그 결과 내부에 있는 승조원들은 피해를 덜 입겠죠. 근데 이제 선체 내에 있는 경납고 그리고 선체 위에 있는 경납고라고 돼 있잖아요. 이게 무슨 소리인지를 좀 알려드릴게요. 폐쇄형 경납고들의 특징은 선체를 만들고 그 선체를 파가지고 경납고를 만드는 방식이에요. 자, 인도미터블 같은 경우 봐봐. 요거 자체가 다 선체예요. 요거 자체가 다 선체야. 이게 보면은 요게 하나의 세트인 거예요. 요게 하나의 세트고 여기에 경납고가 이렇게 있는 방식. 근데 이제 개방형 경납고의 특징은 뭐냐면 세트가 아니에요. 요 끝에 한번 보면 선체가 여기 있고 이 선체가 이렇게 이어져서 내려가서 요렇게 가는 방식이에요. 선체가 이렇게 내려가. 요렇게 해서 여기 이렇게 쭉 이어가는 이렇게 있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보면은 이게 선체야. 이렇게 선체예요. 이렇게 선체를 먼저 만들고 난 다음에 위에 이렇게 경납고와 갑판을 만드는 방식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개방형 경납고를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요게 아주 큰 차이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만들면 장점이 뭐냐? 배를 만드는 생산 시간이 짧아져요. 밀폐형 경납고는 집을 만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방을 만드는 개념이라면 개방형 경납고는 집을 만들고 난 다음에 그 위에다가 옥탑방 같은 그 방을 만드는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만들 수 있지. 간단하게 그림으로 보여주면 이렇게 돼요. 폐쇄형 경납고는 우측 통로와 좌측 통로가 있고 여기에 경납고가 이렇게 갖춰져 있는 방식이에요. 개방형 경납고는 격실이 아래에 있고 여기에 경납고가 그냥 쫙 있는 거예요. 폐쇄형 경납고의 단점이 뭐냐? 배수량 대비 경납고 크기가 작아요. 갑판을 관통하고 난 다음에 경납고로 들어온 폭탄은 폭발하면 큰 피해를 입어요. 그러면 관통이 안 되게 만들면 되지 않냐 하는데 항공기의 발전이 이렇게까지 빠를 줄은 몰랐던 거야. 이때 당시에 폐쇄형 경납고를 만들었을 때 상정한 거는 대충 500kg 정도 되는 폭탄이 떨어졌을 때 그거 방어하는 정도였어요. 일러스트리어스급 항공모함이 제가 알기로 500kg 정도의 폭탄? 그거를 방어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독일군 같은 경우는 1000kg짜리를 들고 공습을 해버리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폐쇄형 경납고는 잘 버텼습니다. 워낙 이제 기본적으로 튼튼하게 만들었단 말이야. 이 선체가 하나의 세트잖아요. 선체 자체가 충격이 튼튼해요. 화재로 인해서 함내가 완전히 지옥이 되지 않는 이상은 데미지 컨트롤만 능숙하게 한다면 배 자체는 튼튼하기 때문에 살릴 수 있다. 폐쇄형 경납고도. 그런 면에서는 개방형 경납고가 조금 불리하긴 해요. 왜냐면 개방형 경납고는 일단은 선체 위에 경납고하고 갑판을 만들기 때문에 프레임 자체가 튼튼하게 만들 수가 없어요. 왜냐면 자, 선체 위에 경납고와 항공기와 갑판이 있다라는 거는 사실 따지고 보면은 뭐랑 같냐면 전함에서 사실상 이거랑 똑같은 취급을 받고 있는 거거든. 이거랑 똑같은 취급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선체가 이렇게 돼 있잖아. 원래 선체가 있잖아. 이 선체 위에 함포를 달고 함교를 달잖아요. 이거랑 똑같은 취급인 거예요. 그 항공모함의 경납고와 활주로가 전투함의
함포와 함교 요거를 얻는 거랑 같은 논리인 거야. 그래가지고 가볍게 만들 수밖에 없어서 약해요. 어느 정도 약하냐? 프레임이 튼튼하지 않아서 날씨 영향에도 가판이 망가집니다. 자, 이거는 이제 에식스급이에요. 날씨 때문에 가판이 뜯긴 거야, 이렇게. 상당히 약합니다. 이런 단점이 있다. 자, 그럼 현대는 어떻게 되냐? 현대는 이렇게 바뀌었어요. 현대는 폐쇄형 경락고와 개방형 경락고의 장점을 다 섞은 구조예요. 이게 그 애니메이션입니다. 자, 무슨 뜻이냐면 위에 활주로는 장갑화가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폭탄이 상정한 폭탄이 날아왔을 때는 방어를 해줘. 그리고 만약에 관통을 하더라도 한쪽에 넓게 개방이 돼 있기 때문에 폭발력을 빠르게 밖으로 배출할 수가 있어요. 이게 오늘날의 항공모함 건조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요거 자체가 폐쇄형 경락고처럼 이 선체 요거 하나 자체가 하나의 세트예요. 옆에 크게 이제 폭발력이 나갈 수 있도록 보통 이제 측면 엘리베이터 쪽에 구멍을 뚫어놔가지고 보다 쉽게 이제 폭발력이 배출될 수 있게 그런 구조로 만들었어요. 이렇게. 자, 보면 아시겠지만 지금의 항공모함도 뻥 뚫어놨지만 이 선체는 하나의 세트로 돼 있죠. 하나의 통짜로 만들어서 튼튼하게 만들되 측면에 이렇게 구멍을 다 뚫어놔가지고 유사시에 폭탄이 관통하고 경락에서 터졌을 때 최대한 폭발력을 밖으로 배출될 수 있게 그런 구조로 만들어놨어요. 이게 현대 항공모함의 경락구 구조고요. 그리고 항공갑판의 구조입니다. 왜 이렇게 만들었냐? 선체 위에 경락고하고 항공갑판 활주로를 만들면은 프레임이 튼튼하지 않아요. 근데 2차 세계대전 때 프로펠러 항공기 정도는 괜찮아. 이게 해봤자 5톤 정도 했을 땐 괜찮아. 근데 시대가 제트기 시대가 돼버렸어요. 이런 게 막 착함해야 돼. 좀 무거워요. 얘네들이 기본적으로 14톤을 해요. 14톤짜리가 되는 게 착함을 할 때 거의 찍어 누르듯이 착함을 하잖아. 그러다 보니까 갑판이 튼튼하지 않으면 안 돼요. 갑판이 튼튼하지 않으면 자칫 잘못하다가는 항공모함의 이 선체가 붕괴가 될 수가 있어. 위에서부터 지붕이 붕괴가 돼버릴 수 있어. 튼튼하게 만들지 않으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요새 항공모함을 굳이 따지면 이 폐쇄형 경락고 구조를 택하되 일부분 개방형 경락고가 가지는 장점을 흡수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두 번째예요. 자, 단층 경락고와 복층 경락고가 있어요. 자, 이론상 2배 정도 많은 함재기를 탑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같은 배수량일 때. 이게 복층 경락고예요. 이거는 카가일 텐데 이거는 영국의 아마 아크로엘일 텐데 보면은 폐쇄형 경락고의 특징을 가지면서도 복층입니다. 근데 요즘 항공모함들은 다 단층을 씁니다. 왜 단층을 쓸까? 자, 이건 이것 때문이에요. 무게중심 때문입니다. 경락고를 2개를 만들면 전고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굉장히 당연한 얘기예요, 사실은. 이 항공기 자체도 사실은 부피를 되게 많이 먹는 애거든요. 이 항공기가 기본적으로 요거를 수용을 하려면 3m, 4m쯤 돼야 돼요. 근데 이걸 2개를 만들어. 그럼 8m, 9m 된다는 소리잖아.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 공간을 2개를 만들려면 당연히 수면 하에서부터 이 전고가 더 길어져야 돼. 근데 그런 문제가 뭐냐? 무게중심이 올라가 버려요. 우리 무게중심이 올라가가지고 문제가 된 항공모함이 있었잖아. 그게 바로 류조예요. 류조 경락고가 이렇게 2개거든? 여기 이렇게 1층, 그리고 여기 위에 경락고 바로 아래 여기 2층 이렇게 있거든? 무리하게 경락고를 쌓아 올리다 보니까 대두가 돼버렸잖아. 이렇게 대두가 돼버렸어요. 함 안정성이 최악이었다고 합니다. 일본이 만든 결함함선 중에서 아마 베스트 1, 2가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좀 안타까운 그런 형상을 하고 있는 그런 아이죠. 그래서 배수량이 작을 때는 복층 경락고를 쓰면 안 돼요. 배수량이 어느 정도 되는 상태에서 복층 경락고를 만들어야지. 배수량이 작은데 억지로 복층 경락고로 만들어버리면 류조꼴이 난다고. 그래서 단층 경락고는 무게중심을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선체를 안정적으로 만들 수 있어요. 복층 경락고는 무게중심이 높아서 선체가 불안정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배수량이 커야 돼요. 배수량이 커서 함폭을 늘리고 무게중심을 낮출 수 있단 말이야. 그 상태에서는 복층 경락고를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경락고가 복층 경락고를 사용하는 게 지금 이제 항공모함은 없어졌고 보통 이제 상륙함에서 이런 복층 경락고, 단층 경락고를 쓰거든요. 근데 이제 흔히 그런 얘기를 하잖아. 독도함 왜 복층 경락고 안 만들었냐, 하나의 단일 통짜로 경락고를 만들어가지고 적재할 수 있는 양이 적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제가 그래서 정리를 했습니다. 아메리카급부터 미스트랄급까지는 복층 경락고를 써요. 근데 단층 경락고를 쓰는 게 뭐냐, 독도함하고 일본의 오오스미급 그리고 산 조르지오급입니다. 여기 보면은 2만 톤이 안 넘는 애들은 다 이제 단층 경락고를 써. 근데 이제 2만 톤 넘어가는 애들은 복층 경락고를 쓴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거 다 복층 경락고 써요. 왜겠어? 함 안정성 때문에 그래요. 무리하게 쌌다가 얘 만든다니까? 무리하게 경락고를 복층으로 하면 얘 만드는 꼴이 돼요. 엔지니어들이 바보가 아니라서 독도함이 단층 경락고가 아닌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캐터펄트의 발전이죠. 캐터펄트는 크게 화약, 유압, 증기, 전기가 있어요. 화약은 뭐냐? 이거는 영상을 좀 참고해서 좀 많이 보여드릴게요. 화약식은 이런 거예요. 이게 화약식입니다. 되게 단순하게 생겼죠? 이 단순한 게 화약식 캐터펄트의 장점이에요. 이게 이제 화약식 캐터펄트인데 폭발 관이 있고 실린더가 있잖아. 여기서 폭발을 빵 시켜. 화약을 넣고 장약 같은 거 넣고 폭발을 빵 시켜. 그러면 이 실린더 휠이 움직이면서 이 사출을 시키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영상을 보면 요런 거예요. 요렇게 사출합니다. 요런 식으로. 이게 화약식 캐터펄트의 특징이고요. 2차 세계대전 때는 유압식 캐터펄트를 썼어요. 유압은 말 그대로 파스칼의 원리를 이용하는 건데, 우리 그냥 일상에서 보는 그 유압하면 그 생각나는 그런 모든 장치들 있잖아요. 그거랑 똑같아요. 파스칼의 원리를 씁니다. 이 원리를 이용한 건데, 요런 식으로 유압을 통해서 이 추가 움직여요. 그럼 도르래에 걸려있는 이 카고가 움직이면서 항공기를 가속시켜주는 방식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가속을 시키는 방식이에요. 유압식 같은 경우는 2차 세계대전 때 영국과 미국의 항공모함이 썼어요. 근데 일본은 못 썼습니다. 일본은 왜 못 썼냐? 일본은 유압식 캐터펄트 기술을 실패했기 때문에. 그래서 잘 보면은, 자, 인도미터블. 여기 보면 이거 캐터펄트예요. 여기 선이 캐터펄트인데 이거 유압식 캐터펄트가 있고요. 자, 이제 몰타도 이거 있고요. 몰타는 아마 증기식일 텐데. 뭐 여튼 레인저 없잖아요. 이때는 캐터펄트가 없었대. 레인저는 캐터펄트가 없었다는데, 요크타운 보면은 캐터펄트 2개 있죠. 이렇게 캐터펄트 이렇게 2개 있습니다. 에식스도 있고요. 근데 일본 보여줄까? 일본은 캐터펄트가 하나도 없어. 쇼카쿠 없습니다. 카가 없습니다. 이거 캐터펄트로 생각하는 사람인데 아니에요. 이거 뭔진 모르겠는데 캐터펄트 아니고요. 없고요. 류조 없습니다. 류조도 없어요. 시나노 없어요. 얘네들은 전쟁이 끝날 때까지 캐터펄트가 없어. 왜냐? 유압식 캐터펄트 개발을 실패해서. 뭐 시제품까지는 있었다 뭐 이런 썰이 있었는데 그거는 잘 모르겠고 어쨌든 없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제로센이 개발된 이후에도 더 무거운 항공기를 쓰지를 못했어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와일드캣, 그 다음에 헬캣, 콜세어 이렇게 나오는 항공기가 점점 대형화되고 점점 무거워졌는데 잘 썼죠. 그게 이유가 뭐냐? 캐터펄트가 있기 때문에. 일본은 그게 안 된 이유가 뭐냐? 캐터펄트가 없기 때문에. 자, 근데 전쟁이 끝날 즈음에 유압식보다 더 좋은 걸 개발을 했어요. 그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증기식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게 증기 보이죠? 이게 이제 수증기를 빵 써가지고 이제 항공기를 발진시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항공모함 하면은 생각나는 거 있잖아. 증기식이에요. 보면은 이런 식으로. 낭만 그 자체. 이게 다 수증기란 말이야. 이런 식으로 고압의 증기를 준비해서 셔틀에다가 사출시키면 항공기가 가속이 되는 방식입니다. 그럼 미래에 뭐가 있냐? 미래에 전기식이 있습니다. 이게 이멀스. 뭐 이런 식입니다. 뭐 이렇게 생겼고요.
이렇게 생겼고 여기 이제 전자기 유도 법칙에 의해서 얘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힘을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이게 미래의 캐터펄트고요. 이거 보면 레일건이랑도 원리가 좀 비슷해요. 이런 식으로 전기 다 깔려 있어서 레일건이랑도 좀 원리가 비슷하다. 그래서 기존의 증기식 캐터펄트의 단점을 얘가 많이 해결해줘요. 스팀 캐터펄트는 단점이 내가 스팀을 충분하게 준비하지 못했어. 그러면 압력이 부족할 거 아니야. 콜드런칭이 발생해요. 콜드런칭 사고가 몇 개 있는데 이건 콜드런칭 콜드캣이라고 하는데 콜드캣 사고가 있어요. 이렇게 원래 더 강력한 힘으로 이제 사출을 해줘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지. 이제 전기식은 이걸 해결해 줄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일단 기본적으로 얘는 수증기를 안 쓰기 때문에 그 콜드캣이 걸릴 리가 없잖아. 수증기로 쏴주는 방식은 어쨌든 물이 묻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녹이 쓰는 문제도 있었단 말이야. 얘는 전기이기 때문에 그런 염려도 없죠. 여기까지가 이제 항공모함의 설계의 발전입니다. 좀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항공모함 여명기 시절에는 폐쇄형 경납고와 개방형 경납고가 있었고요. 단층 경납고와 복층 경납고 그리고 화약식과 유압식 캐터펄트가 공존했어요. 그걸 제가 이제 요 세 개로 분류한 것 뿐이고요. 현대 들어와서 항공모함의 경납고는 폐쇄형 경납고를 사용하되 개방형 경납고의 장점을 흡수하는 방식으로 발전을 했고요. 단층 경납고와 복층 경납고 중에선 단층 경납고가 승리했고요. 캐터펄트의 발전으로 화약식과 유압식은 전부 이제 2차 세계대전 끝나고 없어졌고 증기식 그리고 전기식 캐터펄트로 발전을 했습니다. 이게 항공모함이 지난 100년 동안 발전한 발자취고요. 아마 미래에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하면 저도 모르죠. 네. 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컨텐츠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 이거 안 해도 되니까 멤버십 가입 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끝.